안녕하세요. 부자남입니다. 7월 1일부터 나의 대출 한도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한동안 대출 규제를 강하게 해오던 정부가 오는 2021년 7월 1일부로 무주택자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집값이 너무 올라서 대출을 받아도 내 집 마련이 어려웠던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서 대출 우대 대상 범위를 넓히고 대출 금액을 늘려주겠다고 하는 건데요. 기존에 비해서 얼마나 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오늘 그 대출 한도를 케이스별로 자세히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더욱 힘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번 7월 1일부터 바뀌는 내용부터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출 규제 완화의 첫 번째 핵심은 서민 실수요자 대상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번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민 실수요자 요건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부부 합산 연소득이 0.9억 이하, 생애 최초 구입자는 1억 미만이신 분들, 그리고 매입하려는 주택가액이 투기가열지구는 9억 이하, 조정대상 지역은 8억 이하인 주택을 매입하시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서민 실수요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확실히 연소득과 주택가액에 대해서 규제가 완화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은 이전보다 대출을 더 많이 해주겠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서민 실수요자들이 주담대라 불리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 10% 우대 혜택을 줬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여기에 10%씩을 더해서 총 20%의 우대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비율인 LTV란 실수요자들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집값에 대비해서 몇 프로만큼 대출을 해주는가를 의미하는 비율인데요. 7월 1일부터는 이 비율을 일부 구간에 대해 기존보다 10% 우대 혜택을 더 줘서 대출 한도를 완화해주겠다는 겁니다. 투기가열지구는 기존에는 50%였던 것을 6억 이하부터는 60%, 6억부터 9억 사이 구간에는 50%를 적용해 준다는 것이고요. 조정대상 지역은 현행은 60%를 적용하던 것을 이제는 바뀌면은 5억 이하는 70%, 5억에서 8억 구간은 60%를 적용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비규제 지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70%를 적용해 주게 됩니다. 단 대출 한도는 4억 원입니다. 참고로 지금 보여드린 이 표는 1주택 처분 조건 등으로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분들이 적용받는 LTV 비율입니다. 이에 비해서 서민 실수요자들은 약 20%씩 수치가 높아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대출 금액은 완화가 되었죠. 그럼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대출 규제를 활용한다면 얼마나 더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만약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가 투기가열지구에서 6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현재는 LTV 50%가 적용되므로 3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으나 7월 1일 이후에 대출을 받는다면 LTV 60%를 적용받아서 최대 3억 6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약 6천만 원 정도 더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기존 대출이 하나도 없고 LTV만 고려할 때 적용됩니다. 여기서 세 번째 핵심이 나오는데요. 사실상 정부는 대출 완화만 발표한 것이 아니라 6억 이상 대출 또는 1억 이상 신용대출을 받을 때는 DSR을 적용하겠다는 대출 규제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따라서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DTI, DSR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어쩌면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이전보다 대출이 더 적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지금까지 술술 이해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위의 용어들을 이해하셔야만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을 위해 쉽게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TI는 총부채 상환 비율로서 신규 대출 원리금과 기존 대출 이자가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7월 1일부터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에게는 투기가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 모두 DTI 60%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 원인 사람에게 DTI 60%를 적용한다면 3천만 원이 나오죠. 그리고 3천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250만 원입니다. 즉 한 달에 신규 대출 원리금과 기존 대출 이자의 합이 250만 원 내외로 들어오는 수준까지만 대출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DSR과의 차이는 뭘까요? DSR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원리금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대출, 신용대출, 카드 할부 등 기존 대출의 모든 원리금과 이자까지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현재는 9억 초과 주택에 대해서만 DSR 규제가 적용됐었는데요. 7월 1일부터는 6억 초과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DSR을 적용받게 됩니다.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DSR 40%, 비은행권인 경우에는 DSR 60%가 적용됩니다. DSR은 DTI보다 더 강한 규제로 기존 대출의 이자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의 원리금까지 모두 고려해서 상황에 맞게 대출을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즉, DSR 비율이 높을수록 소득 대비 상환해야 할 대출 원금과 이자가 많다는 뜻이니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은 더 적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연봉 5천만 원인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인 A씨가 투기가을지구에서 7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존 대출이 전혀 없는 A씨는 서민 실수요자 LTV를 적용받아 7억 중 6억 부분은 60%를 곱한 3.6억 원이, 나머지 1억은 50%를 곱한 0.5억 원으로 총 대출 한도는 4.1억 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7월 1일부터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 우대 혜택을 받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4억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4.1억 원이 아니라 4억 원까지 대출 한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A씨가 마이너스 통장을 5천만 원 한도로 열어놓았고 이 5천만 원을 전부 쓰고 있는 중이었다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 마이너스 통장의 이자를 4%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씨가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대출을 이제 받는 거니까 기존 대출에 대한 DSR을 반드시 계산해 봐야 되겠습니다. 마통의 경우 1년의 원금 상환은 은행에서 10년 기간으로 나누어 계산하는데요. 따라서 1년간의 원금은 500만 원이고 1년간의 이자는 원금의 4%를 곱한 2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총 1년 원리금은 원금 500만 원과 이자 200만 원을 더한 총 700만 원입니다. 즉, 마통의 DSR은 계산해보게 되면 14% 정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한데요. 아까 시중은행 담보대출은 DSR이 40%가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DSR 40%에서 내가 계산한 DSR 비율을 빼면 됩니다. DSR 40%에서 방금 계산한 마통의 DSR 비율이 14%였으니까 14%를 제외하면 DSR 26%가 나오고요. 이 말은 26%에 맞춰서 대출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봉 5천만 원의 26%인 1,300만 원 한도 내에 들어오게끔만 대출이 된다는 겁니다. 이 금액을 한 달로 계산하면 108만 원 정도로서 한 10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죠. 그럼 A씨가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을 대략 계산해 볼게요.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연 2.7%이고 30년의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4억 원이 아닌 2억 7천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으로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다는 것을 다들 느끼셨나요? 현행대로라면 무주택자의 경우 투기가열지구의 9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선 DSR 적용이 없을 뿐더러 6억 이하는 LTV가 50%, 6억부터 9억 사이는 40%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A씨가 현행법을 따른다면 3억 플러스 0.4억 해서 총 3.4억이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렇게 현행법을 적용하면 A씨는 3억 4천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부터는 DSR 적용으로 인해서 대출 가능 금액이 2억 7천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고 하지만 말만 규제 완화일 뿐 누군가에게는 오히려 대출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이처럼 기존에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7월 1일부터 대출을 받을 때 DSR 적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기존 대출에는 마이너스 통장 대출뿐만 아니라 카드 할부, 자동차 할부 등도 포함되게 됩니다. 단 전세자금 대출, 예적금 담보 대출이나 보험계약 대출, 그리고 정책적 목적의 대출, 그리고 300만 원 미만의 소액 대출은 제외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존 대출이 없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참고로 기존 대출이 있으신 분들 중 DSR 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DTI보다 DSR이 더 강한 규제이니 DSR만 계산해 보시면 되겠고요. DSR 적용 대상이 아닌 분들은 DTI만 계산하셔도 됩니다. 이런 DSR 규제가 바로 이번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용 대상은 6억 초과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1억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입니다. 염려스러운 것은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DSR 적용 대상을 넓혀간다고 하는데 2022년 7월부터는 2021년 7월부터 변경된 내용 플러스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합해서 총 2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DSR을 적용하겠다고 했고 2023년 7월부터는 총 1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DSR 적용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게다가 아까 마이너스 통장의 연 원금 상한을 은행에서 10년으로 나눠서 계산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만기 기간 또한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7년 그리고 5년까지 줄여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월별로 갚아야 하는 원금 금액이 올라가면서 DSR도 올라가고 대출은 더 적게 나오게 되겠죠. 물론 기존에 대출이 없는 무주택 3인 실수요자분들 중 9억 이하의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대출 한도가 더 높아질 수 있기에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 중에 9억 이하 주택 매입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올해 7월 이후에 대출 받으시는 게 더 유리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팁을 하나 드리자면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은행권만 DSR 40% 적용이고요. 비록 금리는 조금 높을 수 있으나 비은행권인 보험사,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은 DSR 60%까지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높은 한도가 필요하신 분들이 이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찾아보면 금리도 은행권 대비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곳의 대출 상담을 받아보시고 가장 조건이 좋은 곳에서 대출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7월 1일부터 대출 완화와 규제가 동시에 시행됩니다. 이번 발표로 인해서 이미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는 6억에서 9억 이하의 매물이 급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9억 선으로 가격이 키 맞추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만간 수도권 내에 투자할 만한 9억 이하의 주택은 보기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9억 이하의 주택을 찾으시는 분들은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서두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이너스 통장은 여러만 놓아도 마이너스 통장 한도만큼 DSR 비율이 차감되시므로 대출 심사 전에 안 쓰고 계시는 마이너스 통장이 있으시다면 정리하시는 등의 대출 관리를 통해서 DSR 규제에 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은 잘 알고 활용하시면 득이 될 수 있지만 잘 모르고 계시면 오히려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등의 손해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서 대출 받으실 때 계획하신 한도만큼 손해 없이 대출을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자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